네,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와 문제 5번 원천징수 실무시험 파트 세무회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3번의 부가치세 신고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2기 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자료인데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부가가치에 여기 있는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인 매출과 관련된 표이죠. 자, 이거를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그 옆에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 명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발행은 뭐였죠? 발행은 물건을 팔았을 때, 즉 매출을 했을 때 우리가 작성하던 표였고, 수령 명수서는 우리가 이걸 어떤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받아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두 개를요, 둘 다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처는 모두 일반 거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도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위에 있는 수령 명세서, 얘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둘 다 작성해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작성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그럼 매출이니까 발행금액 집계표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십니까? 발행금액 집계표는 항상 작성할 때 첫 번째 과세 면세 관계없이 신용카드 매출표와 현금 영수증 발급한 부분은 모두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주 중요한 거 뭐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원계산서나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별도로 이중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매출전표에서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달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7월, 8월, 9월 달에 얘는 작성할 때 일자는 필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차피 매출전표는 날짜가 필요 없이 그냥 전체를 합쳐가지고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카드 전표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근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적으라고 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 이 금액을 보시면서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433 둘둘이니까 전체 합이 얼마예요? 전체 합이 4433 둘둘 그러니까 99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990만 원만큼을 입력하라 그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다가. 헷갈린다, 그쵸? 자, 7월에서 9월달까지 그러면, 과세 품목을 매출을 했고요. 얘는 전부 다 신용카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990의 합을 모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고란 잠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이 330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990만 중에서 330은 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세원계산서까지 발급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원계산서 중복으로 발급했으니까 세원계산서 발급금액 1안에다가 330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에 매출과 관련된 발행금액 집계표는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발행금액 집계표는 이제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매입이죠. 자, 신용카드는 매출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매입이 어렵죠. 그렇죠? 자,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를 작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가 이 카드 전표를 받아오는 이유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즉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공제가 안 되는 건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을 쌤이 암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 불공과 면세는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쵸? 두 번째 세금계산서 중복 수지분도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얘는 카드 전표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적는 곳이죠. 그쵸? 근데 세금계산서도 받아오게 되면은요, 그건 뭐다?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카드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입력 안 하는 거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사업자와 거래한 부분도 입력을 하지 않죠. 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들하고 거래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죠? 카드를 긁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자체가 아예 뭐다? 매입세 공제를 막아놓은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업자들 중에서 누구를 기억해라? 첫째, 택시 목욕 이발, 미용, 자판기 사업자, 입장금 발행업자. 이거 쌤이 꼭 암기하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목욕탕 갔다가 이미자, 콘서트 입장권 사러 가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간이가세자. 이거는 근데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데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부가세 합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카드를 긁은 것만큼은 공제가 안 되니까 얘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소매업자도 여러분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죠. 근데 소매업자에게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왜 그럴까요? 소매업자하고 거래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하이마트. 하이마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한다? 전자제품을 사는 곳이지만, 그쵸? 기업들도 하이마트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쌤, 기업들이 하이마트를 왜 가요? 왜 갈까요? 업무용 PC를 구입하러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가 하이마트에 가면은요,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카드를 긁어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자에게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에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거래일자 7월 10일부터 이제 27일까지 볼 건데, 일단 카드는 법인카드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직원카드는 나중에 신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가람, 기쁨, 자금상의가 있는데,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와 있고요. 자, 비고란 보면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첫째, 사무실 문구 구입. 이거는 소모품을 구입한 거죠. 당연히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공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오케이, 통과, 동그라미. 그 다음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는 뭐죠? 불공이죠. 접대비. 접대비는 불공이죠. 여러분, 불공은 입력 안 함.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입력하면 안 되니까 X. 그래서 얘는 기쁨이는 공제가 안 되니까 쭉 꺼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 자, 그 다음 자금성, 직원의 간식 구입,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공제됩니다. 직원 개인카드 사용했지만 얘를 회사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 이제 경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해도 괜찮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우리 신용카드 공제 기억나시죠? 그때 직원들이 법인의 비용으로 쓴 카드는 공제가 안 되는 거, 소득공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유는요, 회사가 경비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제가 안 되고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7월에서 언제까지 9월달로 가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 표를 좀 크게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입력하는 건 솔직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내용이 아닌데 또 입력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7월 며칠 날에 자, 첫 번째 내용이 가람이었죠? 네, 0711. 자, 얘는 누구 카드 쓴 거예요? 회사의 카드를 쓴 거죠. 법인카드. 맞죠?
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신용이 아니라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공급자 F2 누르고 가람 나오죠. 카드 번호 있을 겁니다. F2. 자, 우리 문제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죠. 7777-9999-7777-9999. 자,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 건수는 한 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7만원이죠. 7만원에 7천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성이죠. 자금성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 9월 27일이죠. 자, 0927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얘는 직원의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사업용 카드가 아니죠. 이때는 신용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F2 누르고 자금성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는 직원의 카드가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여기 직원 카드 번호가 3,4개, 5,4개, 3,4개, 5,4개.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만원. 자금성에서 간식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서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누르시면은 현시간부로 네 1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행금액 지키표를 작성할 때와 그 다음에 수령명세서 작성할 때 자, 어떤 내용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지를 꼭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풀이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3년도 1기 부가시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대손색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확정신고기간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대손색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정답은 문제를 풀지 않는 것이죠. 왜? 대손색 공제신고서는 예정신고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말문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대손색 공제신고서는 내가 돈 떼었으니까 그쵸? 매출세액 못 내겠다. 공제해 달라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한다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 공제 줄게. 단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어떤 요건이냐? 자, 나와 있죠. 첫 번째, 법에 의한 파산. 둘째, 사망 실종 형의 집행. 셋째, 소멸시효의 완성. 넷째, 이거 중요하죠. 부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경과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죠. 자, 얘는 대신에 뭐다? 저당권, 즉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때는 뭐다?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왜? 담보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그 채권의 가액이 만약에 30만원 이하이다. 즉 소액 채권이다. 그러한 경우도 인정해 줄게. 그 다음 6번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나면 인정해 준다고 했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정신고 시에는 어렵다. 언제? 확정신고 때만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 발생된 매출채권은 아래와 같은데, 자, 크게 네 가지의 개념 과목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단기대여금 별표. 자,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 판 게 아니죠.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같은 거래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입니다. 부도가 발생한 날이 이번 연도 3월 말일이죠. 그럼 얘는 6개월 경과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4, 5, 6, 7, 8, 9, 9월 30일 날이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경과하려면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10월 1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10월 1일이 아니죠. 지금 1기 확정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음 기수
2기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원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쭉 꺼버리세요. 얘는 2기 때 할 겁니다. 그 다음 바드럼 770 있는데 부도가 언제? 작년 11월 1일 날에 발생했죠. 그러면 지금은요 1기 확정이니까 이미 6개월 지났겠죠. 그럼 6개월 지난 날이 언제예요? 11월 1일부터니까 자 6개월 살려볼까요? 12월 1이 2일 1, 2, 3, 4, 5 그러니까 5월 1일 날이 6개월이 된 날이죠. 근데 경과한 날이니까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럼 5월 2일 날인데 지금은 1기 확정이니까 당연히 5월 2일 지났겠죠. 그래서 얘는 공제가 됩니다. 자, 외상일수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5월 10일 날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대원세 공제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기에 대원세 공제를 받았답니다. 그쵸? 전자금이 부도가 되었고 아무튼 확정도 되어가지고 대원세 공제를 받았다 그 얘기죠. 자, 이런 매출 채권이 550이 있는데 얘가 50%만큼을 뭐다?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회수했다는 얘기는 뭐다? 공제 받은 거를 회수했으니까 다시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550에 50%면 얼마예요? 275만 원이죠. 얘를 나중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자, 더 이상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속명세서에 대원세 공제신고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자,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쌤은 여기에 대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출문제 화면을 참 프로그램을 푸니까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답안지처럼 이렇게 나오던가요? 앞에 당초 공급 일자가 나오나요? 자, 이게 나온다면은요 이거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여기에 있는 즉 문제에 있는 이거 당초 공급일자 요거 있죠. 그냥 이거 그대로 뺏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옮겨 적으시면 되고 쌤은 확정일만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채권은 확정일이 5월 2일이었죠. 그쵸? 네, 요거 바드럼이죠. 5월 2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023-0502.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제를 좀 보세요. 770이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으시면은 알아서 70이 나옵니다. 거래처 누르고 F2 누르고 수성. 자, 대손 사유는요, 부도가 발생했죠? 6개월 경과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금성 2023 대손 확정일은요 소멸시효 완성 일자 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소멸시효 완성 일자가 5월 10일이죠. 자, 5월 10일이니까 2023-051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금액은 얼마? 550이죠. 그리고 50 확인하시고요. 거래처는 F2 누르고 네, 금성. 자,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에 우리가 돈 떼었던 거 회수한 거 있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거는 이제 회수가 된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언제 회수했습니까? 23년도 5월 10일이죠? 2023-05 네, 10 그쵸? 자,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50% 275만원이죠? 근데 이거는 회수했으니까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275만원. 알고 있죠? 그러면 25만원만큼은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 누르고 F2 누르고 무강상사. 얘는 회수니까 7번에 직접 입력 눌러가지고요. 그냥 네, 뭐 회수일에 적으시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적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그냥
일반 직접 입력 누르셔가지고 네, 회수라고 이렇게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까지 누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이 부가세 신고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다행히 이번 문제에서는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나온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했다면 쉬운 문제이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자, 3번입니다. 당 법인의 23년도 1기예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마감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밀번호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알고 있죠? 자, 더 이상 쌤이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자, 메인 화면에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마감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 혹시 모르니까 마감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예정이니까 네, 1월에서 3월 말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자신고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 여기 나와 있죠? 클릭.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전자신고 이제 이 순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요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제작 시의 신고인 구분은 2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납세자, 자, 납세자 전자신고니까 여기에 2번, 그렇죠? 네,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고는 1월부터 언제까지? 3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2번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2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는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은 네, 이렇게 마감된 게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드디어 네,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누르시면서 좀 기다리시면은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얘는 닫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네, 여기에 F4번 제작을 누르셔야 되겠죠. 제작을 눌러가지고요. 네,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얘를 먼저 할 걸 그랬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 확인하고 나서 얘를 먼저 누르세요. 얘를 먼저 눌러가지고 비밀번호를 걸 겁니다. 자, 문제 보니까 1, 2, 3, 4, 1, 2, 3, 4. 확인도 1, 2, 3, 4, 1, 2, 3, 4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은 네,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홈택스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있잖아요. 시험 칠 때 앞에 바로 안 뜨면은요, 뒤에를 잠시 보세요. 그럼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닫기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클릭. 제작을 했으니까 파일이 만들어져 있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3655, 이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3655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클릭을 해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첨부하셔야 되고요. 자, 얘가 제작이 잘 되었는지 검증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검증하는 거 알고 있죠?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1, 2, 3, 4, 1, 2, 3, 4 확인 누르시고요. 나오죠?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이게 끝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네,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확인만 누르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닫기. 이게 끝이에요. 네. 자, 쉬운 내용이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부가치세 세 문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부가치세 문제는 신고서 작성과 가산세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원천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영업부 최철수 과장의 3월과 4월의 급여 자료입니다. 3월과 4월의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자, 급여 입력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각각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월달과 4월달을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3월과 4월의 급여는 4월 말날에 일괄 지급되었고요. 2번 수당과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를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등록합니다. 자, 3번에 급여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여기 있는 이 급여 자료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수당 항목이 기본급하고 식대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인데 식대는 뭐다? 비과세인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나와 있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과세와 비과세를 한 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소득 비과세 종류가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한 5가지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한다고 했죠? 야식은 자연육, 야간근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보조비, 육아수당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기본급은 일단 여러분들 과세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과세. 자, 근데 식대의 경우에는 원래 뭐다? 비과세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 현물 식사를 주게 되면은 얘는 뭐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죠. 그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원천징수로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3월달, 4월달이니까 3월달부터 일단 먼저 입력할 건데 입력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수당공제 등록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당공제 가셔가지고 자, 얘부터 등록할 건데 일단 기본급이랑 식대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죠. 과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과세 한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식대라고 만들고 나서 얘를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이용해서 기본급 밑에다가 과세가 되는 식대를 놓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상여부터는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럼 사용 안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사용 여부를 부로 이렇게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수당 등록은 다 끝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고용보험은 여기에 자동으로 있잖아요. 자, 공제 등록 항목에, 그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학자금 사원은 사용 안 하니까 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다가 건강보험료 정산 이렇게 놓으시고 자, 공제소득 유형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F2 누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네, 5번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번에 있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체크해서 엔터를 쳐서 여기에 건강보험료 정산 나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F2 누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번. 자, 이거 두 개 반드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굳이 우리가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급여자료 입력은 볼 게 없습니다. 맞죠? 네. 자, 확인 누르시고 이제 3월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봐주시고요. 자, 3월달부터 입력할게요. 자, 3월달이고 지급 연월일은 4월달에 지급하죠. 둘 다 4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며칠? 30일. 자, 첫 번째로 최철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기본급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3월달은 얼마? 280만원. 식대는 10만원이죠? 자, 국민연금은요, 14만 5천원. 건강보험은 10만 4,8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3430.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23200.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3월달에는 안 나와있죠. 무시하시면 되고요. 소득세 지방세는 65,360원인데 똑같이 뜨고 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다 했으면 이제 4월달로 바꾸겠습니다. 자, 4월달. 자, 4월달의 급여도 4월달에 주었으니까 지급일은 4월 30일. 자,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4월달은 300이죠. 식대는 20이고요. 조금 올랐다. 건강보험은 14만 5천원 그대로고, 국민연금은 14만 5천원 그대로고, 건강보험은 115, 그 다음에 330. 장기요양보험이 얼마? 14770. 그리고 고용보험은 25600.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해서 자, 12만 5,760원.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는 15,48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똑같이 91460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 있죠? 네. 그럼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퍼스트 급여자료 입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각각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리고 3월달, 4월달 따로 할 건데, 자, 3월달 거는 귀속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3월부터 엔터, 엔터 3월까지. 근데 지급은 4월달에 했으니까 얘는 4월로 놓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전월 미환급세액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언급이 있다 없다? 문제 보니까 전월 미환급세액은 언급이 없죠.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기. 오케이? 자, 다 했으니까 ESC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3월달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거 4월에서 엔터 4월까지. 자, 4월달 또 4월달에 주었으니까 4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 엔터 4월 엔터 엔터. 그러면 이제 4월달 게 만들어질 거예요. 마찬가지 전월 미환급세액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월달도 다 만들었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각각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거 하나, 4월달 거 하나. 괜찮죠? 자, 우리가 배웠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급여 입력과 원천징수 상황, 이행 상황 신고서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문제풀이는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제인 연말정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식 사원, 사원은 102번이고요. 입사일자는 이번 연도 5월 1일 날에 입사를 했고요. 23년도 계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병세와 부양가족 탭,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신용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 근무지 소득은 2,480인데 이건 그냥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어디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그러면 창이 뜨죠. 자, 창은 최대한 크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4번에 F2. 자, 신영식 씨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총급여가 2,480이 뜰 거예요. 자, 이 금액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자, 현금무지 금액은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 수준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자, 이 사원이 5월 1일 날에 입사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회사가 진흥상사인데 여기에서 1월 달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가 있겠죠. 자, 그 급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연말정산한다?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 근무지의 급여도 우리 회사 자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어디에서 입력한다? 소득 명세에서 입력을 하죠. 자, 종전 근무지. 자, 근무처 이름 볼까요? 자, 근무처 이름은 어디입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문제 꼭 보셔야 되겠죠? 네, 잠시 쌤도 문제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근무처가 주식회사 진우생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 번호 몇 번입니까? 네, 258 81 8444 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무기간 정확히 적어야 되겠죠? 2023년도 0101부터 2023년도 0420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 받았던 급여들 모두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얼마? 2천만 나와 있고요. 비과세 급여 상여 감면 소득은 없답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자, 4대 보험이 있죠. 건강보험료 등.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건강보험료는 419300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51440. 고용보험료는 108,000원. 국민연금은 54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결정세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별표. 어디에 입력하라고 했죠? 무조건 결정세액에 입력하라고 했죠? 맞죠? 다른 말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결정세액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에다가 결정세액을 여기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소득세는 20만원, 지방세는 밑에 2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지 자료 나오면은요,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거 반드시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 전 근무지의 급여와 현 근무지의 급여가 만나야만 1년 전체의 총 급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때요? 총 급여가 커졌죠? 자,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근무지까지 급여를 모두 입력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부양가족 탭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도 뭔가를 좀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잠시만 좀 볼까요? 네. 자, 보니까 전부 다 본인이죠. 그쵸? 전부 다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다. 그쵸? 아, 그래서 부양가족 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부양가족 탭에 가니까는 영식 씨 혼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죠. 혼자 이제 뭡니까? 공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입력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끔씩 문제가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사항까지 이제 수정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 부양가족이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적 공제도 체크를 해야 되고 연말정산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행히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본인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본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거진 다 공제가 되겠죠.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는 안경 구입비 제외하고 모두 다 홈택스 정산 자료이니까 홈택스로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저축성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자,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축성 보험은 날리셔야 되고 일반 보장성 보험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자, 쌤이 얘기했죠. 예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바로 입력을 했지만은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의 일반 보장성 국세청 자료로 가셔가지고요. F2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세청 간소화와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0만원 그리고 종료 누르시면 되겠죠. 자, 원래는 여기에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빨간색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불러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교육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이 있죠. 자, 대학원은 원래 공제가 안 되죠. 초중고 대학교까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본인은 대학원 됩니다. 근데 가족들은 대학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700만원 어디에 입력할까요? 자, 교육비로 가야 되겠죠? 교육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세청이나 그쵸, 국세청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일반에 가셔가지고 얼마 적으면 돼요? 700 적으시면 되겠죠? 엔터.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본인이 이제 본인인지 또는 뭐다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4번 본인을 그냥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의료비. 자, 의료비는 질병치료비가 있고요. 안경 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과 시술이 있고 건강증진이 있는데 자, 우리 의료비에서 자, 기본 강의 때 배웠죠.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의료비 성형 보약 즉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다? 두 개는 날려야 되겠죠. 미용 목적의 피부과 성형이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하역도 안 됩니다. 되는 거는 이제 이 두 개만 되는 겁니다. 자, 질병치료비부터 볼 건데요. 300만원. 근데 이거 실손보험금 100만원 수령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야 되겠죠. 클릭. 자, 성명에 F2 누구 본인 거니까 본인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세청장, 또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라 되어 있으면 국세청장 가시면 돼요. 자, 상호는 안 나와 있고요. 자, 금액만 적으시면 되는데 자, 금액이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300 그대로 적어요. 근데 실손보험금 수령한 건 공제가 안 되죠. 그럼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200을 적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다가 공제 안 되는 실손보험 수령액만큼만 100만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300을 다 적고 나서 실손 의료비는 옆에다가 그냥 실손 의료비를 받은 만큼을 빼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에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합시다. 300에 100만원이에요. 네. 자, 혹시나 실수할까봐. 자, 두 번째,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있는데 안경과 교복은 한도가 있죠. 얼마? 50만원까지. 그래서 50만원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얘는 문제에서 아까 주어졌는데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홈택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 구입비는
홈택스, 즉 국세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영수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자, 여기 밑에 칸에다가 다시 한 번 더 F2 누르고 본인을 또 불러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세청이 아니라 뭐다? 예, 기타 영수증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타 영수증이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 5번으로 체크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 50만 원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죠. 자, 기부금 제일 중요하다, 그쵸? 자, 기부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잠시 볼까요? 자, 기부금은 이제 전액 공제 기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공제가 되는 게 있었죠? 그쵸? 잠시만, 이게 왜 제대로 안 되지? 네, 여기 있네요. 자, 특례 기부금, 얘는 전액 공제인데, 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수재민 돕기, 국가의 기부, 국방헌금, 국립암센터, 대안적 십자. 이 5가지 제일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 기부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단체인 기부금이 있고 종교단체가 아닌 기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종교단체가 아닌 기부금들을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라고 했죠.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 돕기, 노동조합회,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자, 이 정도 아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니까 문제에서 종교단체 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부처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할까요? 자, 기부금은 기부금 탭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자, 주인번호에다가 F2,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유형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F2 누르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종교단체 기부한 것부터 할까요? 자, 엔터. 자, 얘는 금전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거진다 뭐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번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사업자 번호는 생략하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공제대상 기부 금액에다가, 그렇죠,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120만 원만큼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료 부분은 안경만 기타 영수증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청 홈택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0번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F2. 자, 얘는 특례 기부금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정치자금도 아니었고, 그쵸?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기부금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도 금전이었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공제대상 기부금에다가 얼마, 기부한 금액 2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료 구분은 국세청. 끝입니다. 근데 기부금은 이걸로 끝이 아니죠. 뭘 해야 된다? 자, 다른 거 더 해야 되는데. 어떤 거? 그렇죠. 기부금 조정에 가셔가지고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무런 숫자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불러오기 누르라고 있잖아요. 예.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여기에 숫자가 뜨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 했으면 저장. 그래서 저장까지 완벽하게 완료해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기부금은 입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제금액 계산에 가셔가지고 불러오기, 반영, 저장, 종료까지 순서대로 확인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저축이 있죠. 자, 개인연금 저축 납입 금액이 200이 있는데 KB하나은행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연금은 어디에 간다? 연금저축등에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연금저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얘가 개인연금이니까 1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코드는 F2 누르고 KB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나와있죠. KEB 여기를 체크한 다음에 계좌번호는 253-660-750-733-08 누르시고요. 납입금액은 200만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요. 끝났죠? 네,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감점이에요. 무조건 이제 연말정산은 다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한다? 연말정산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 빨간 색깔 숫자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자, 이거 눌러가지고요, 여기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이 전부 다 반영될 수가 있도록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하시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현실환부로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세무회계 파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